네, 그게 짜임새가 플롯인데, 이제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제 처음에 도입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영화든 뭐 드라마든 소설이든 사실 초반에 흥미를 갖지 못하면 이제 채널을 돌려버리던가 하잖아요. 물론 공연은 우리가 중간에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가끔 1부 끝나면 많이 집에들 가시는데요. 저는 아무리 재미없어도 공연계 관계자라 그런지 집에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기획자 입장에서 오지 않은 관객보다 사실 더 슬픈 게 이제 집에 간 관객들의 빈자리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작품들이 이 초반 승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고민이 큰데, 도입부는 우리가 관객들에게 뭔가 알려줘야 할 정보를 이제 드러내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관객이 클로디어스가 죄인으로 드러나는지를 어떤 발견하는 시점을 예로 들면 배우가 첫 장면부터 나는 굉장히 죄를 지은 나쁜 사람처럼 연기한다면 어떻겠어요? 관객은 나중에 일어날 어떤 연극 장면이 하나도 안 궁금하겠죠. 얘는 벌써 이제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관객의 입장에서 산막에 이르기까지 이제 햄릿이 그 사실을 밝혀내기 직전까지 진짜 우리는 그가 범죄자인지 뭔가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햄릿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연장을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저 배우가 그쵸? 범죄자인지 뻔히 드러나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햄릿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인 그 왕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또 왜 미친 짓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상황 역시도 이제 잘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유령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거짓 정보를 흘리는 뭔가 악마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사실을 전해주는 진짜 나의 어떤 아버지의 영혼인지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도 사실 햄릿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햄릿이 또 그래서 미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당시의 모든 권력이 왕한테 있고 실제로 자기도 그쵸? 죽음을 당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햄릿 역시도 언제 쥐두새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권력은 저 왕에 있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조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햄릿이 사랑하는 오피리아도 다 포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의 모든 미래를 포기하고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상하면서 이제 복수를 위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역시도 관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이제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은 햄릿이 이제 변신하는, 그쵸? 이 왕이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 여부에 대한 어떤 미스테리를 푸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이 햄릿의 변신은. 그래서 이것이 전반부를 어떤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왕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이제 행동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한 필요한, 그쵸? 관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드러내는 것이 전개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개를 하는 방식이 처음에 도입부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대 위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이제 관객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이 모르는 이거를 이제 알려줘야 하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죠. 뭐 예를 들어 아 사라 잘 지내니? 뭐 3년 전 오늘 우리가 알바니에서 이혼한 후로 한 번도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 라는 대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제가 읽으면서도 좀 웃긴 게, 그죠? 우리가 3년 전에, 얘네 사라하고 누구하고는 3년 전 오늘 날짜에 알바니에서 이혼을 했구나. 그리고 이 둘은 이혼한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구나. 라는 정보를
드러내줘야 되는데 이걸 대사로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사를 하면은 아주 끔찍한 전개가 되고 우리는 아우 뭐야 그러면서 그쵸? TMI인가요? 네, 바로 돌아서겠죠. 그래서 햄릿에서도 등장인물들은 사실 다 알고 있는 정보인 거죠. 전 왕이 어떠했던 왕이었고 전쟁 때마다 아주 용맹한 모습으로 승리했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령이 몇 날 며칠에 거쳐서 등장을 했고 병사들이 그 대화를 하면서 관객들에게 이제 정보를 전달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등장인물의 일부 또는 이제 한 명만 알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비교적 다루기 쉬운데 예를 들어 전령이나 이런 햄릿의 유령의 역할이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는 것. 우리가 가장 흔하게 목격하는 방식은 요즘 이런 전령이나 유령을 등장시키지 않고 뭘로 많이 하나요? 그렇죠. 엿듣기죠, 엿듣기. 최근에 한 드라마에서 매번 인물들이 방 앞에서 혹은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그쵸? 목격하면서 사건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게시판에, 얘 작가는 엿듣기밖에 모르냐, 다른 방식 없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관객들의 수준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네, 지금부터는 각 장면별로 플롯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선택한 작품을 이제 여기에 한번 대입해서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제출하는 기획안 과제에 이제 제가 원작 분석을 하고 이제 플롯을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들을 넣는 거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업에서 저는 혼자 햄릿으로 할 거고요. 학생들이 이제 햄릿 시키면 햄릿 지겨워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혼자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작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제가 막장 이거 없이 그냥 순서대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작품을 만들 때 하는지 첫 번째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인공을 소개하고 그의 일상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관객이 뭔가 주인공에게 공감할 수 있거나 주인공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드러내는 장면인데요. 대부분 여기서 어떤 장르적인 스타일이 잘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첫 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도발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인공이나 주요 인물들의 균형 상태를 찾아야 우리가 어떤 곳에서 장애물인지 그래서 이 장애물을 그쵸? 해결하고 목표를 설정하는지 그래서 대체로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유발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햄릿을 이해하실 수 있게 구체적으로 아주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거기 강의평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제가 썼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이제 햄릿만 예시로 들어서 할 텐데요. 당연히 여기에는 여러 주요 인물들별로 다 별도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햄릿의 균형 상태는 우리가 했으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상태였는데 첫 번째 방해 요소가 등장하죠. 그렇죠? 유령이 등장해가지고 뭔가 유령이 진짜인지 아닌지 유령이 말한 게 확실한지 일단 복수를 하지만 확인을 해야 하는 그쵸? 여기 있는 정확하게 유령의 말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는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장으로 가면 이제 주인공은 첫 장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일은 악화돼서 뭔가 공경에 처하게 되고 이제 드디어 적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드러나고 주인공은 이제 공경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뭔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서 이제 조금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대립하는 세력을 잘 만들어서 긴장감을 창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심 갈등과 이제 주요 긴장이 형성되는 어떤 지점이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극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클로디어스의 범죄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과 햄릿이 정확하게 적대자로 드러나고요. 여기에서 또 한 번, 그쵸? 장애물이 나타나죠. 왕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고, 어머니와 왕의 어떤 관계에서 어머니는 용서해야 하는지, 그쵸? 또 유령이 미션을 주잖아요. 신에게 맡기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는 복수를 하긴 하는데 확인을 좀 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확실한 목표로 설정이 되는 거죠. 왕이 선왕을 확실히 살해했구나. 그래서 여기 극중극이 있었고 왕이 창백해져서 일어났고 폴로니어스가 공연을 중단하라고 이제 소리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앞에 1, 2장이 아마 발단과 어떤 전개 부분이라면 이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위기가 시작되면서 갈등이 아마도 이제 고조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본격적인 어떤 대립 국면이 시작되면서 주인공은 문제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힘든 장애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커다란 시련을 겪으면서 정점으로 가는데요. 여기에서 주인공이 상황에서 못 빠져나가게 되기도 하고요. 또 1막에서 설정했던 어떤 갈등은 해소되지만 더 큰 문제에 봉착하는 작품도 있고 혹은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러브스토리나 다양한 서브플롯으로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이야기에 흥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어쨌든 세 번째 장애물이 등장하면서 폴로니어스가 죽고 어떤 왕의 밀지로 인해서 자기가 죽음의 어떤 위협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사실 눈치채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수라는 중심 플롯은 가지만 여기에서의 서브 목표는 자기가 살아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와 관련된 내용 여기서 확인하시고요.